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0월 14일 토요일이고요. 오늘도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행히 리플이 어제 하락세를 멈추고 끌어올려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시장이 반길 만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그 기대감이 형성이 됐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비트코인도 오랜만에 다시 한번 3,700만 원 복구에 성공을 해준 모습인데,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부분 가장 먼저 살펴볼 거고요. 이렇게 거시적인 이슈들 한번 살펴보고 다시 리플로 돌아와서 이 차트 분석해 드리면서, 그리고 분석해 드릴 때는 당연히 소송 이슈가 함께 언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질 거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에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영상 밑에 보시면 더보기란에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카톡방 링크도 제가 남겨놨습니다. 이 카톡방에 입장하시면 오늘 살펴볼 이런 거시적인 경제 이슈들과 뉴스와 정보들 가장 빠르게 제가 여기서 공유해드리고 있고, 추가로 리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다른 코인들의 평균 단가와 또 비중은 어떻게 나눠서 투자하고 계신지 포트폴리오 구성 보고 현재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또 시장 상황까지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전략과 타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받아보시면서 함께 투자하실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이 부분도 꼭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시장이 반등할 수 있었던 이 이슈부터 살펴봐야겠죠. 자, 제목에 보시면 비트코인 현물 ETF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초읽기에 들어갔다라고 나오네요. SEC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항소를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블룸버그 분석가는 내년 1월 10일까지 승인될 확률 90%라고 자신한다라고 밝혔는데, 자, 이 SEC가 항소를 포기한 소송은 그레이스케일 관의 소송이죠. 자, 여기서도 SEC는 최근 승소하지 못하면서 연패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리플과의 소송에서 중간 항소 요청을 했었지만 이것도 기각당했죠. 그러면서 SEC가 이번엔 항소까지 포기하는 상황이 나오면서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비트코인 현물 ETF는 엄청난 대규모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대형 이벤트이기 때문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건데, 자,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요. 일단 올해 안에 승인될 확률은 없습니다. 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던 모든 기관들이 그 승인이 연기되면서 전부 밀렸고, 가장 빠른 게 1월 10일, 이게 돈나무 언니의 아크 인베스트먼트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가장 거물급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이게 3월로 예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만약에 SEC에서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해 준다라면은 이 이후에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도 승인 안 해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1월에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이미 이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블랙록이고, 이 블랙록의 CEO가 레리 핑크라는 인물이 현 정부 민주당의 주요 후원자이고요. SEC의 위원장 게리 겐슬러라는 인물도 현 정부에서 임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태까지 그의 임기 기간 동안 민주당의 눈치를 보면서 흘러왔기 때문에 아크 인베스트만 먼저 승인하고 블랙록은 나중에 승인한다? 요거 조금 확률이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라면은 정말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우리 코인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 그 기대감에 시장이 반등을 어느 정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미국의 주식시장은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최근 공개된 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가 되겠는데요. 자, 시장의 예측치보다 조금 높은 수치가 발표되면서 이게 크게 하락할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빠진 이 지수가 이 예측치와 동일한 수치가 발표되면서 최근에 9월 달에 치솟았던 유가를 빼고 나면은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성을 찾고 있다라는 걸, 그리고 이 부분을 시장이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라는 걸 반영되면서 다행히 크게 하락하지 않고 끌어올려준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이슈 하나가 금리가 있죠. 과연 11월 달에 FOMC 회의 때는 금리를 재인상할 거냐, 아니면 또 한 번 동결되면서 긴축 사이클의 종료를 알릴 거냐, 이 부분에 시장은 또 주목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시장의 예측치는 동결할 거다라는 게 9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면
올 10월 현재까지는 절반 정도가 지났을 때까지는 이 전통적으로 강한 10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11월이 시작되면서 이 금리가 만약에 동결되고 이어지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도 조금 비둘기파적인 뉘앙스를 풍겨준다라면은 연말 산타랠리를 향해 가면서 그리고 내년 아까 말씀드렸던 ETF 승인 그 이후에는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겹쳐진다라면은 정말 역대급 상승장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감도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리플 얘기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정말 흐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다행히 방금 살펴본 이슈로 리플도 추가 하락을 면하고 끌어올려주면서 이 지지라인을 형성하려는 모습인데,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봉으로 이 리플의 차트를 살펴보면요. 워낙 리플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주목,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독 리또속이란 단어 그리고 XRP 시세가 지지부진하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자, 팩트를 살펴보면요. 자, 11월 달에 FTX 사태가 펼쳐진 이후에 시장이 한번 전체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말 올해 초 이 바닥을 대부분의 코인들이 확인을 했고, 자, 리플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이 저점을 높여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는 건 차트가 우상향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고요. 실제로 XRP의 시세는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약시재판 판결문이 나와서 급등하고 나서 이 상승분을 전부 반납했기 때문에 더욱더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다행히 중간항소 요청도 기각이 됐고 이제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면서 이게 내년 4월로 또 예정되어 있죠. 그리고 이 정식 재판은 배심원 판결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소송에서도 리플이 유리한 측면이 더욱 많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리플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고래와 상어들, 이 세력들이죠. XRP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소는 증가세에 있다라는 기사도 최근에 소개시켜 드렸었죠. 그래서 이 세력들이 이렇게 리플이 상승하는 와중에도 저점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매집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리플도 다른 코인들과 마찬가지로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들을 확인해 가면서 가져가신다라면 멘탈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다른 차트를 또 함께 살펴보시면, 자, 현재 보고 계신 차트는 제가 전에도 소개해드렸던 다크 디펜더라는 미국의 XRP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차티스트가 트위터에 올린 차트입니다. XRP의 일봉 차트인데, 자, 이때가 약시재판 판결문이 처음 나오고 나서 급등을 만들어냈을 때죠. 그 이후에 이 쭉 하락하는, 이때 뭐 시장의 악재도 겹쳤었지만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오면서 이 상승분을 전부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행히 여기서 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락 추세 채널을 깨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 시점에서 피보나치 되돌림 수요를 적용했을 때 만약에 0.5불 라인 여기를 돌파해주고 안착해 준다라면은 다음 상승력을 인해서 0.66 라인까지 단기적으로 890원에서 900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지금 현재 여기에 돌파에 성공하지 못했고 저항을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방으로 0.46달러까지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게 620원 정도 되는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지를 받는지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야겠는데, 이 밑에 있는 RSI 지표도 보시면 최근 조금 치솟고 있던 게 한풀 꺾이면서 이 RSI 지표 상에서의 지지 라인을 거의 터치할 위치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도 터치하고 다시 반등이 나와 준다라면은 단기적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건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이 전에 설명해 드렸던 이 지정학적 리스크, 이 부분이 어떻게 핸들링 되는지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여기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을 확인하고 나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스탠스 제가 카톡방에서 공유해 드릴 거니까 이 부분 받아보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추가로 이 리플의 3개월봉 차트를 보시면요. 리플이 현재 2017년부터 만들어냈던 이 삼각수렴의 거의 끝자락에 와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캔들 하나가 3개월분을 말해주고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삼각수렴이 끝나고 나면 급등이 나오는 패턴을 리플도 과거에도 보여줬고, 사실 이건 워낙 기본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 차트에서 우리가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패턴 중 하나죠.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건 이 마지막 위치하고 있는 캔들 밑에 이 삼각수렴 지지라인 사이에 공간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말은 아직 하방으로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게 열려 있다라는 뜻이고, 여기서 체크해야 되는 이 부분, 지지라인 부분은 0.39불 라인, 하나로는 52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아니면 추가 CPI가 워낙 안 좋게 나온다라든지 금리가 또 한 번 인상된다라든지 이런 악재가 만약에 나오더라도 리플이 이 위에서만 이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을 만들어내 준다라면 큰 틀 안에서는 아직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깨지지 않고 흐름을 이어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영상들을 여러분들께서 시청하시면서 너무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댓글을 남기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만큼 리플의 시세가 원하는 만큼 올라가주지 않기 때문에 지치시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기대만 가지고 투자를 할 수도 없는 거지만 비판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봐서도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실 이유도 없고 그냥 다 전부 매도하고 투자 안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리플 관련된 정보, 뉴스를 알려드리고 또 차트 분석도 해드리는 건 무조건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늘 같이 살펴보지 않았지만 월봉을 봐서도 리플은 이런 삼각수렴 안에서 아직까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리플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을 분석해 드리면서 매수매도 타점을 드릴 때도 무조건 계속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우선 먼저 그 종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차트 분석을 하고 현재 여러분의 상황까지 고려해서 비중 조절 도와드리면서 실제로 매도해서 수익 실현하실 수 있도록 타점을 드리고 있고 또 손절할 땐 손절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리플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리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투자하신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더욱 지칠 수 있다는 점 저도 이해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감정적으로 다가설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차트 분석도 하면서 또 멘탈 관리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세력들이 끌어올리는 중간중간 튀어나오는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제가 확인하고 최대한 저가에서 매수 타점 같이 드리면서 매매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으로도 수익 챙기시면서 함께 버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당장 이런 변수들 때문에 힘든 시장 상황이 연출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앞으로 계속 이런 하락장이 이어지면서 폭락장이 올 거라고 절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가 되면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긍정적인 이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힘내시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저가 매수 타이밍이 왔다, 물타기 타점이 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신규 매수 타이밍도 잡을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 상담 받아보시고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전부 카톡방에서 제가 도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당연히 카톡방에서 이런 부분 전부 무료로 금전 요구 없이 공유해드리면서 함께 투자하고 있는 방이니까요. 이 부분 안심하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6531-7908번입니다. 위에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문자 전송이 힘드신 분들은 이 영상 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링크도 제가 남겨놨으니까 이 부분 통해서 들어오셔서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해 드리면서 전략 타점 잡아 드리면서 도움을 드리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